다이어트 보조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지금 먹고 계시는 보조제 뒷면에 가 적혀 있다면 당장 먹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김은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효과를 알려드리려면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효능은 다이어트 보조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3가지 효능입니다. 첫 번째, 지방 분해 효능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더불어서 뇌에서 세로토닌 소치 자체를 높여서 배고픔을 좀 덜 느끼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효과를 내는 유효 성분이 HCA라는 성분인데요. 효과를 내려면 최소 정도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750mg 정도인데 일반적인 보조제들은 보통 그것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서는 그나마 연구가 조금 많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반되는 연구 결과를 가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체중 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근거로 책정하기에는 연구 결과가 되게 타당한 것이 많진 않아요. 일부 연구에서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고 나온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 연구 자체가 식단이나 운동이랑 함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단독으로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나마 연구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것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인데 그게 이 정도의 애매한 효과를 낸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공액 리놀렌산입니다. 이 공액 리놀렌산은 불포화 지방산인데 홍화씨 기름으로 만들어지는 오메가6의 일종이에요. 얘네들은 과체중인 성인에 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대사 자체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일 적정 섭취량이 1.4에서 4.2g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더불어서 단순히 공액 리놀렌산만 먹는다고 해서 지방 대사가 막 활발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식단이나 운동을 병행했을 때 효과를 좀 보실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혈당 상승 자체를 막아주는 효능입니다. 난소화성 말소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은 옥수수 전분을 가열해서 얻어낸 것인데요. 물에 녹는 식이섬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은 혈중의 포도당의 농도를 빠르게 높이는 것을 막아주고요.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혈중 지질 자체를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장에서 혈중으로 당들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빠져나오는 속도를 늦춰주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배변 활동 자체를 도와주는데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효과에 대한 연구도 그닥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요거 하나만 먹는다고 해서 체중이 많이 빠질 것 혹은 혈중의 당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 잎인데요. 이 바나나 잎에는 혈당을 낮춰주는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혈중의 당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예로부터 피부질환이나 당뇨에 쓰이고 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나나 잎과 관련된 이 연구를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서 일정 용량 이상 복용하셨을 때도 아주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아바는 구아바 잎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혈중당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바나나 잎도 마찬가지고 구아바 잎도 마찬가지고 A로부터 이미 먹고 있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지나치게 복용하셨을 경우에는 복통이나 위장장애, 복부 팽만감 등의 불편함에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량 복용하시는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혈중의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키토산, 키토올리고당인데요. 갑각류의 껍질 그리고 연체류의 뼈를 가공해서 만든 것인데요. 키토산은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과 잘 결합을 하기 때문에 체내로 지방이 흡수되는 것을
것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토산을 효소 처리한 것이 키토 올리고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3에서 4.5g까지는 복용을 하셔야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또 너무 많이 복용하셨을 때는 지용성 비타민 ADK 자체가 부족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녹차 추출물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녹차 추출물에 포함된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의 장내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중국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 녹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살이 별로 안 찐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식사하시고 녹차 한 잔 마신다고 해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3잔 이상 30잔까지도 복용을 하셔야 기대하시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녹차 추출물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혹은 임산부,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면 등의 불편함이 나타나실 수 있어서 지나치게 복용하시는 거는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이어트 보조제들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단독 효과를 검증한 그런 연구들은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은 식단이나 운동과 병행된 연구들이 많고요. 더불어서 이런 효과가 있음이라고 적혀 있기보다는 이런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나 이것만 먹으면 무조건 이런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 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식단이나 운동을 하시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다 정도의 기대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하는 효과, 혈당을 막아주는 효과, 체지방을 줄여주는 효과, 그렇게 여러 가지를 기대하는 바만큼 얻으시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드셔야 되는데 원래 복용하시던 약이 있으신 경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약물들과 충돌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이 약 먹고 하다 보면 서로의 성분들이 서로 충돌해서 어떤 불편함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기대했던 효과들은 오히려 나타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적정 용량으로 복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다이어트 보조제를 복용하시는 게 가격이 저렴하다면 어차피 도움받으시는 건데 한번 드셔보셔도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 그닥 그렇게 효율이 좋지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가성비, 안전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좀 더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다이어트 보조제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가 가지는 가장 큰 3가지 효능인 체지방 감소 효과, 혈중 당 개선 효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 이 효과에 맞는 유명한 성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사실 이 각자의 효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약들을 드셔야 되는데 이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명확한 연구 결과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제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나에게 잘 맞는 맞춤 처방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고 요요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김은아였습니다.